수원 12월의 어느 아침, 서울 도심을 시간면 내서 온 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길에 안겨지고 있었다. 13세 민주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어머니 수진이 3달간 아끼며 마련한 두꺼운 겨울 재킷에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때 민주는 한 할머니를 보게 된다. 야랜 스웨터만 걸치고 댄스에 웅크렌치에 몸을 떨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에 민주는 주저없이 재킷 지퍼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재킷에 내리기 직전 익숙하면서도 깊은 목소리가 민준을 멈춰 세웠다. 잠깐, 꼬마야. 뭐 하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이령원이 나타났다. 이령원은 출근길에 우연히 이 산내를 목격하며 그의 존재감 하나로 아침의 어둠을 가르듯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았다. 그가 지나가던 길목에서 벌어진 일이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다. 온 동네의 삶을 순두리째 밖으로 터였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시신 오래 소렌과 궁금증에 힘을 가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민준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그는 어머니 수진의 부엌에서 들려오른 불식전 준비 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수진은 지난 8년간 작지만 소중한 불식전을 무념하며 민준을 위해 항상 정성스러운 국과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곤 했다. 재킷에 걸치며 민준은 어려운 숲에서도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국심을 보았다. 이제 이령 아래 날카로운 눈길이 민준에게 집중된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TV나 유튜브에서 이령 아래 인터뷰와 드라마 장면을 보며 그를 존경해왔지만 직접 그의 모습 앞에 서보니 그가 지리에 온길에 불어넣는 듯한 강렬한 에너지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준아, 얘기 좀 해봐. 민준은 낮은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저 할머니, 너무 춥다고요. 민준의 시선은 재빨리 할머니에게로 옮겨졌다. 할머니는 이제 두 사람의 존재를 인지하고 부끄러운 내 얼굴을 들키며 벤치 위에서 몸을 작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는 한생의 고된 노동에 남긴 굳은 살이 새겨져 있었다. 이려홀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민준의 반쯤 열려있는 재킷에서 시선을 떼고 할머니의 야른 스웨터와 그녀를 둘러싼 술에 낀 빈순을 바라보며 이령아는 조용히 물었다. 이름이 뭐니? 친구야. 그의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스미하게 흩어졌다. 할머니 박순자의 이야기는 얼음 같은 떨림 속에서 주걱주걱 흘러나왔다. 그녀는 30년 넘게 손울에 맺는 자산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해왔던 환자들의 손자 이름까지 기억하는 한심적인 전문가였다. 그러나 인생은 그녀에게 잔인한 시련을 던졌다. 먼저 암 진단이 내려졌고 이어 보험이 감당하지 못하는 의료비가 쌓여만 갔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했던 고리대건업 대출은 결국 그녀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 집을 잃은 지 일주일이 지난 시간, 박순자는 누군가가 인력을 구하다가 스스로를 구할 여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아해하고 있었다. 이려월은 자신의 고급스러운 겨울 코트를 벗어 민준에게서 받은 재킷보다 훨씬 값비싼 자신의 재킷을 박순자의 어깨에 살며시 걸쳐주었다. 그 제스처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으며 마치 수없이 반복해온 듯 익숙한 동작이었다. 그러나 그 속 이령환이 희난 힘듦은 예측할 수 없는 열쇠 반응의 소막이 되었다. 주대꼴에 꺼내대겨 이령환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진호야, 올해 스케줄에 1시간 뒤로 미뤄.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이령환은 재킷이 반쯤 열려있는 채 아직 서있는 민준에게 돌아서며 덧붙였다. 다시 입어. 꼬마야. 학교 가야 시간이지. 그런데 오늘은 우리랑 같이 가자. 그 후 몇 시간이 꿈달처럼 흘러갔다. 이려월의 럭셔리 세랄은 고급 가죽 인테리어로 아침의 차가움을 흡수하며 서울의 끼야라는 거리를 달렸다. 민준은 뒷자리에 앉아 이령원과 박순자가 앞좌석에서 나누는 대화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유명예사와 노숙자라는 틀에 벗어나 예신의 뜻밖의 굴곡에 대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가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배운 게 있어. 이렴하기 롯데호텔 서울 앞에 도착하며 말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슬픔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지. 무대 직원들의 그 전은 문란에서 이해로 바뀌어갔다. 이렴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몇 분 말에 박순자는 하드월스보다 훨씬 비싼 한 객실의 체크인되었다. 그러나 이곳이 단순한 호소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는 자리임을 잃어버린 분명히 했다. 그때 레스토랑에서의 아침 식사 시간. 박순자에게는 몇 개 말에 처음으로 따뜻한 에그 베네딕트가 제공되었고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민주는 박순자가 한때 소아치료에 극화되어 다른 바로서들이 놓친 증상으로 한 아이의 생명을 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려월은 그의 배우자이자 사회 활동가로서 재심 어린 관심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세상 참 이상하지 않니? 지령아는 커피사를 내려오며 말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에 많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그의 말 한마디라 이렴한 마음의 불꽃을 일으켰다. 두 번째 커피를 나누며 이려월은 서울 곳곳의 여러 기업 지도자들과 통화하며 박순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박순자가 아침 식사를 마칠 즈음 따뜻한 마음 프로젝트의 기초가 이미 다져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날 아침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려월의 직속 구조가 서울의 다락댐 동네에 전해지자 다른 이들도 각자의 사연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미고스 무비지 실패로 차에 의지하며 사는 윤태한 묘사, 피게스트로 인해 직장을 잃고 노숙자가 된 장 수반관, 응급 상황으로 저축을 모두 털고 미니버스에서 밤을 지새우는 삶은 가족 등 수많은 사연들이 하나 둘씩 들려왔다. 이러한 각양각색의 이야기는 이령월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 따뜻한 마음 프로젝트는 단순한 진급 주거 질환 프로그램을 넘어 포괄적인 질환 치기로 진화해갔다. 민주의 작은 순행에 감동한 국내 상인들은 직업 수련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박순자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인 의료진들은 무료 건강검진 봉사에 나섰다. 민준의 어머니 수진 또한 이 프로젝트에 깊이 빠져들었다. 민주를 홀로 지으며 수년간 고군분투해온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이련월은 또 다른 의인이 있는 변화를 이끌 기회를 고착했다. 수진이 일하는 분식점은 프로젝트의 첫 번째 협력업체 중 하나가 되어 장기 근로자들을 위한 이익 배분 프로그램과 자녀 산학기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성의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 모든 게 신기하지 않아 수진은 한동네 모임에서 수줍은 목소리지만 굳건하게 말했다. 내 아들이 그냥 재킷을 건네줄 줄 알았는데 그는 결국 카면덤을 시작하게 만들었어. 사랑은 결국 배가 되는 몰이지 않니? 프로젝트의 확대는 고전과 순치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이렴하는 비영리 단체, 보시기회, 사회복지 등 복잡한 영역을 헤쳐나가야 했다. 그는 노숙 문제와 공동체 책임에 관한 여러 방송을 진행하며 전문가들을 초대했지만 언제나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 재정적 불안정함과 지역 소외의 짐을 증명하는 박순자 같은 이들의 수연으로 돌아갔다. 박순자의 대부분 비슷한 초지에 있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6개월 말에 그녀는 새로운 아파트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프로젝트의 무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중심 인물로 활약하게 되었다. 하루사이자 한때 노숙의 고통을 겪었던 그녀의 경험은 보험이 필요한 이들의 진짜 요구를 미리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노숙의 가장 어려운 점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다. 박순자는 한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다. 바로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느낌이야. 그래서 민준이 하민동은 정말 감멸했어. 그 아이는 나를 봤어. 정말로 봤고 이려말은 그 순간의 연결에 수천 명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바꾸어왔지. 프로젝트 숲에서 민준의 역할도 점차 커져갔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려말은 민준의 의견이 조직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정기적인 스튜디오 모임에서 민준은 또래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자신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옛 염원을 가지고 있어. 이려와는 자주 청취자들에게 말했다. 나는 어른들이 잊어버리는 거에 이 아이는 이해. 남을 돕는 건 화려한 제스처나 복잡한 해법이 아니야. 단지 누군가가 치일에 견디지 못해 내지 기술이 이어지는 그런 소박한 마음이 전부라는 걸 말이야. 프로젝트의 예진년 진념 인사는 그 단순한 지실의 짐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 다른 수원 12월 아침, 도심의 한 고멀에서 열린 이 행사는 프로젝트에 감동받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푸드트럭이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의료진이 현장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동네 상인들의 즉석에서 취업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민준과 박순자가 무대에 함께 올랐을 때였다. 버스 정류장에서의 그 아침과는 극명하게 갈라진 모습. 박순자는 새 겨울 코트를 입고 건강해졌으며 민준은 키가 조금 커졌지만 여전히 남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박순자가 조용히 촌중을 향해 말했다. 하지만 진짜 간이라는 남을 돕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거야. 그 아침 한 아이가 나에게 진정한 간이란을 가르쳐줬어. 그리고 이려월은 그 작은 소렌이 온 동네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 따뜻한 마음 프로젝트의 영향력은 서울을 넘어 확산되기 시작했다. 다른 도시에서도 이 모델을 도입하며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변형해 나갔다. 이려말은 자신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영향력 있는 예사들에게 각자의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일으키라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프로젝트는 지역 정책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서울시 의회는 이 프로그램의 소국에 감명을 받아 노숙 예방과 지원에 관한 새로운 소통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민증 모델로 불리게 된 이 방법은 전통적인 제도적 해결책보다 조기 개입과 공동체 참여를 강조했다. 2년 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버스 정류장은 열어 따뜻한 마음 증거전 중 첫 번째로 탈바꿈되었다.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냉방시설과 지역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이 정거장은 민정과 그의 지킬 이야기를 새긴 작은 면판을 통해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이려와는 방송 활동의 진화에도 내 따뜻한 마음 프로젝트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겼다. 진짜 결혼은 정치인이나 재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그가 여러 게스트에게 말하곤 했다. 단지 추운 아침, 누군가의 따뜻함을 위해 재킷을 내어준 한 아이에서 시작되는 거야. 민준, 박순자, 그리고 이려번의 이야기는 단순한 자손이나 행운의 이야기를 넘어 모든 공동체 안에 변화의 씨앗이 숨쉬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때로는 거창한 계획이나 복잡한 전략 대신 한 사람이 다른 이의 필요를 보고 숨을 내밀 때 가장 강력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로젝트가 성장하고 진화함에 따라 그 핵심 메시지는 변함없었다. 동정심은 복잡하지 않아. 때로는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도와주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전부야. 모든 주주와 지원, 그리고 제로적 변화는 그러한 순간의 인간적 연결에서부터 자라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의 함세키, 그리고 때로는 작은 손해를 확대시켜주는 방송의 전사, 이렴한 뇌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결국 따뜻한 마음 프로젝트가 진정으로 기념하는 것은 안지 베푸는 힘만이 아니다. 한 사람의 단순한 배려가 하는 줄안 퍼져나가 수많은 삶을 감동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이령어는 청취자들에게 자주 승기시킨다. 진짜 영은 가장 큰 플랫폼이나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출렁아친 누군가에게 지키을 건네줄 준비가 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야. 우리 역할은 그런 순간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더 큰 변화를 이끌도록 돕는 거지. 프로젝트 승진열은 전례 없는 성장과 진화를 가져왔다. 이려말의 비전은 단순한 긴급 지원을 넘어 공동체 내 노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민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는 젊은이들에게 군다, 공동체 책임, 그리고 재정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제 16세가 된 민지는 지역 학교 프로그램의 정규 강연자로 활약하게 되었다. 또래와 소통하는 그의 천부적인 능력과 작은 행동이 거대한 별 아래 만들어내는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나라의 생각은 전혀 없었어.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도구 옳다고 느껴서 행동했을 뿐이야. 가라는 한 사람, 한순간, 한 선택에서 시작되는 거야. 프로젝트의 성공은 전국의 치유재단과 단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령알은 이러한 인내를 신중하게 활용하며 항상 프로젝트의 풀뿌리 정신에 잃지 않도록 했다. 이 은덤이심은 진정한 인간적 연결에서 시작되었어. 우리는 확장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지만 단순한 배려의 기말에 일어서는 안 돼. 그는 30년 기념 특별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학순자의 역할 역시 점차 확대되었다. 그녀는 의료진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설립하며 스스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기를 미열에 방지하는 방법을 지시했다. 버스 정류장에서의 그 아침을 묘사하며 학순자는 동네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이야기가 끝났다고 느꼈었어. 하지만 사실 그것은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어. 따뜻한 마음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게 해줘. 수진의 여전거 프로젝트의 성장과 함께 변화했다. 그 시점에서 일하며 혼자 민준을 키운 그녀는 결국 프로젝트 운영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주막 취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많은 이들이 졸업을 잃지 않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걸 친원 심의어야 진행하자는 예상치 못한 난심으로 찾아나갔다. 초기 협력했던 동네 업체들은 직원들의 사기와 고객 충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으며 따뜻한 마음 교육을 도입한 학교들은 따돌림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봉사 활동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령월은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자신의 방송에서 꼼꼼히 기록했지만 언제나 대화의 중심은 인간적인 면모로 돌아갔다. 우리는 단지 사람들에게 집이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를 지탱하는 유대관을 다시 세우고 있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마다 그 유대감은 더욱 한달해지는 거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청중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따뜻한 마음 프로젝트는 서울의 노숙인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3년 만에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와 취업에 찾았지만 숫자는 그저 한 부분에 불과했다. 진정한 성공은 변화된 삶, 회복된 자존심, 그리고 도시에 깃든 새로운 공동체 위실에서 드러났다. 민준이 처음 서 있던 버스 정류장은 이 프로젝트의 기원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의 순치로 변모했다. 그곳에 세워진 따뜻한 마음 정거장은 어디서든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겨울마다 정거장 직원들은 수라 재킷을 준비하며 그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증명했다. 프로젝트가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이령아는 그의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다. 우리의 성공은 단순히 도마전술안의 수가 아니다. 그 초라춤의 따스한 인간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있지. 그는 한 진연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따뜻한 마음 프로젝트의 이야기는 개인의 작은 행동과 공동체의 발현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복잡한 해결책이나 거대한 자본 없이 한 사람이 첫걸음을 내딛고 다른 이들이 그 길에 함께 걸으며 길을 만들어 간 것이다. 오늘날 이 프로젝트의 비결을 놓는 이들에게 이겸하는 첫 따뜻한 마음 정거장의 면반을 가리키며 말한다. 그 이야기를 읽어봐. 한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도왔고 내가 그 아이를 보고 도왔으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함께 나섰지.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야. 한 마음이 또 한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세상의 죽은 밥을 추워지게 만드는 거지. 따뜻한 마음 프로젝트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러 대학에서는 이래 이렴한 민족 유래로 연구하며 자발적의 설행이 지속가능한 산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분석하고 있다.
경영 계약월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소외적 기업 사례로 다루며 진정한 인간적 연결이 어떻게 성공적인 공동체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증명하고 있다. 한때 대학 진학을 위해 절액 장학금을 받은 민주는 이제 어린 학생들의 메뚜리나름 역할에 맡았다.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나이가 되거나 부유하거나 감력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부모님이 필요한 순간 즉시 힘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은 젊은 리더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건강과 정신 모두를 회복한 박순자는 의료개혁을 위한 강력한 고무자로 변모했다. 그녀는 스테이, 입법자들 앞에 서서 의료진이 고리대금업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중요성을 지만하며 일여원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널리 알렸다. 수진의 모습은 어려운 숲에서도 리더로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때 혼자 민주를 키우며 힘들어했던 그녀는 이제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도입하려는 이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이려말은 계속해서 자신의 방송을 통해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언제나 현장의 진짜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내일 아침 그 모든 것이 시작된 버스 정류장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라란 모습을 보게 돼 그들은 프로그램의 이름이라서가 아니라 인간답게 서로를 돕기 때문이야. 그의 말은 청취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따뜻한 마음 프로젝트는 단순한 노숙 질환 프로그램이나 사내 녹지 프로젝트를 넘어 인간 연결의 신의 순진아래 수라인면 증거가 되었다. 작은 인덤 하나가 가장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그리고 동정심이 지혜와 난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내년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프로젝트는 처음 그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 특별한 인사를 개최한다. 사람들은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구원의 손길을 전하며 한 아이와 낯선 이 사이의 따뜻한 만남이 공동체의 영광이 바꿨음을 기린다. 그리고 해마다 벤치 위에 새 재킷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일행 때로 가장 따뜻한 마음이 바로 낯선 이를 돕기 위해 나서는 것임을 선진한다. O3 미니